이분이 그동안 굉장히 정의로운 척 해오셨죠. 그런데 이번에 그 답변을 하시는 걸 보면 역시 내로남불에 불과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떻든 간에 보면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이나 다른 야권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주 가혹할이 많지, 굉장히 냉정하고 너무 또 말을 심하게 막말에 가까운 말까지 막 섞어가면서 범죄자하고 어떻게 뭘 하냐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으로 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김건희 여사 이 명품백 수수와 관련된 이런 의혹들은 그거보다 어떻게 보면 더 명백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본인이 일관되게 태도를 취하시려면 사실은 이거는 문제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 국민들이 의혹에 대해서 한 점도 의혹을 남기지 않을 정도로 확실하게 검찰에서 수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뇌물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김영란법 위반은 당연하고요. 뭐 이 영상 자체가 조작된 게 아니라면,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여기 어떤 청탁이 있었다. 이러면 뇌물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뇌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국민적 의혹을 풀어드리겠다. 이렇게 해야 이분이 앞으로 정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과거에 이제 요새 그 오공화국 관련해서 서울의 봄 영화가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혹시나 이분이 전두환 노태우와 같은 이런 어떤 전철을 밟는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밟고 지나가라. 이렇게 하면 자신이 나서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비리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선을 긋고 자신의 정치적 대비를 할 건가 좀 궁금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 태도를 보니까 그건 아니고 그저 윤석열 대통령 내외와 한 몸일 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법률가 출신이고 이제 변호사직도 갖고 계시니까 이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소 고발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저런 범죄 사실을 인지했을 때 검찰이나 경찰이 바로 직접 수사하고 압수수색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그냥 인지라기보다는 뭐 너무나 명백하고 지금 온 국민들이 여기 의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요. 지금쯤 압수수색을 들어가야 윤석열 검찰 또는 지금 현재 한동훈이 지휘하고 있는 그 검찰의 스타일하고 맞는 거죠. 지금 현재 대한민국 검찰이요. 무슨 일만 조금만 있으면 난리를 치잖아요. 저는 그 야당에 대해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관되게 하라는 거예요. 한쪽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예를 들어서 법카와 관련해서 세탁소 주인까지 세탁소까지 터는 마당에 저는 좀 너무하다는 생각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그래도 검찰이 아주 엄격하게 모든 걸 다 샅샅이 보겠다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럼 김건희 여사의 이 문제에 대해서 코바나 콘텐츠를 비롯해서 대통령실의 그 무슨 뭐 창고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 창고하고 다 압수수색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검찰은 한쪽만 수사하는 겁니까? 이게 너무나 심각하고요. 이건 정의롭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요. 한동훈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 만약에 수사지 안 하고 저 따위로 얘기하면 그게 검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 저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하려고 하다가도 멈칫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검찰이 수사를 계속 안 하고 한동훈 장관이 계속 저런 입장을 유지를 하면요. 저는 이 문제 한동훈 장관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도요. 수사할 걸 안 하면은 직무유기로 처벌하는 조항이 있고요. 그렇죠. 또 수사하려는 거를 막을 수 있잖아요. 그거 직권남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더라도 수사를 막거나 방해하거나 안 하면은 다 범죄가 되죠. 그냥 공무원이 사적인 지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은 제발 양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양심 없이 저렇게 계속 굴잖아요. 이제 실정법 위반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네. 자, 임세훈 부대변인 이제 질문하면 어제 이제 국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직접 수사를 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앞마당에서 했죠. 네, 네. 그리고 한 100분 정도 모이신 것 같던데 네. 어떤 내용이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호소를 하니까 언론은 어떤 반응을 좀 보였습니까? 그거는 이제 고속도로 게이트 관련해서 국정조사 하자라고 했던 게 이제 국회 본청 앞에서 100분 정도로 같이 했었고 또 이제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은 이번에 그 고가 사치품 수수, 뇌물 수수 관련해서
언론의 관심을 촉구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자분들께서 계셨지만 사실 내용은 다 알아요. 아는 내용이라도 불구하고 언론의 직접적인 보도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뉴미디어라고 하는 이제 유튜브 채널 몇 군데에서 뭐 오마이TV나 서울의존이나 이런 곳에서만 상세하게 보도를 했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알고는 있지만 보도를 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제가 묵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뭐 제가 출연하는 어떠한 라디오 방송에서도 이 김건희 여사의 이런 고가 사치품 수수에 대한 주제가 거의 사라지고 제가 질문을 하니까 그런 주제는 이제 그 주제는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약간 망설이는 모습을 제가 확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 민정수석실이 없애지 않았습니까? 정부 초기에. 저는 민정수석실을 없앤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어쨌든 인사검증단의 대표 아닙니까? 헤드 아닙니까? 그러면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제대로 하여야죠. 이 대통령 가장 최고 권력자의 배우자, 그리고 실제로 의전을 받고 국가 세금을 받고 보좌를 하고 있는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준 공직자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과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러면 인사검증 제대로 해야 되고 실제로 이런 영상이 나왔으면 본인이 뉴스에서만 본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상 나왔으면 바로 본인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친분 관계에 의해서 본인의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 본인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모른 척합니까? 범죄 사실이 있는데 언론 보도 나오면 그 일 안 할 거예요? 그 뉴스에서만 나오는 일을 할 거냐고요. 그런데 뉴스에 나왔어요. 심지어 이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라고 하는 보수 3 매체에서도 이제 김건희 씨 관련된 이 고가 사치품 수수에 대한 내용이 나왔으면 이제라도 알았으면 빨리 수사해야 되는 게 임무 아니겠습니까? 왜 본인 임무 안 하십니까? 자, 뭐 수사를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게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까지 하셨으니까 결국 이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는 이상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그러면 총선 때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지금 현재는 김건희 여사한테 누구도 어떻게 하자고 말을 못 끝낸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연주 의원께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면 이게 총선까지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선까지 가면 언론이 이렇게 보도하지 않고 그냥 뭉개고 넘어가고 야 대통령 뭐 영부인이니까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정도 우리 양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국민들이 지금 표현을 하지 않지만 차곡차곡 쌓아놓고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쪽으로 전환이 되면서 민심이 표심으로 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당연히 저는 이제 후자에 가깝다. 예. 뭐 100%는 아니겠죠. 그래도 뭐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 7, 80%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 더군다나 이 핸드백 이게 굉장히 고가고요. 우리가 뭘 연상이 되냐라고 하면요. 과거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특검의 수사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셨고 그 이후에도 보면 문재인 정권 하에서 중앙지검장 그 검찰총장을 지내시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비리 의혹에 대해서 한 점도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그것 때문에 어떻든 간에 지지를 좀 얻어서 대통령까지 오셨어요.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조우 사태 당시에 저는 이분이 계속 법무부 장관을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저항도 하고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말이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윤석열 검찰에 의한 그 수사가 얼마나 잔인했습니까? 그런데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으면 일관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이렇게 해놓고 갑자기 대통령 되고 나서 자기 부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떤 국민이 보든 이게 민주당 지지자든 국민의힘 지지자 누가 보더라도 정의로운 시각을 갖고 있는 국민이라면 절대로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것을 야당이나 이제 국회에서 잘해야 되는데 이번에 특검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가 조작 관련해서 그 특검 내용에요. 이거를 넣을 수 있으면 넣어야 돼요. 이걸 특검 내용 안에 넣어야 돼, 포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신 변호사한테 바로 질문 이어가면 특검에 넣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특검법은 발의돼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요 법안 자체로 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수정해서 할지는 좀 더 국회에서 이제 좀 논의가 필요할 부분 같고요. 어쨌든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특검까지 안 가더라도 지금 뭐 공수처도 있고 수사할 수 있는 기관들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압박을 해서 수사를 시작하다가 특검이 나중에 도입되더라도 연결시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결국 저는 최근에 서울의 봄 영화를 저도 보면서 그 하나회가 권력을 사유한 거 아닙니까? 그럼 군인은 사유하면 안 되고 검찰은 사유하면 됩니까? 뭐 검찰들은 법을 안 지켜도 됩니까? 법을 적용하는 기관이면 법 위에 있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하나회 고문이 박영수 특검이라고 보고요. 하나회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회 총무가 한동훈 장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회 총무가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을 어지럽히고 있는데 이분들은 정의로운 검사가 아니라 기회주의 검사죠.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의 그 편명적 기억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상기드리고 싶은데 왜 그렇게 모르는 게 많습니까? 그렇게 모르는 게 많은데 법무부 장관 어떻게 합니까? 그 모르면은 가만히라도 있고 좀 말을 아껴야 되는데 빈수레가 요란하잖아요. 이번에 최근에도 지금 강도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도 폭력전과 음주전과 또 나왔거든요. 그럼 지금 인사정보관리단은 월급 받고 있는데 뭘 하는 겁니까? 인사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고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문제 제기가 나와왔는데 한동훈 장관은 본인에게 지금 문제 제기되고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까? 아는 게 없습니까? 근데 국회 나와가지고는 민주당 관련되거나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샴푸까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편식해서 공부하고 있다 보니까 문제인 것이고 특히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 정의를 관장한다고 한다면 저울은 공평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기본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장관은 정말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자격 없는 사람이 지금 하고 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